공수2는 평면 좌표입니다. 그 공수2는 거의 도형편하고 함수로 나눠지기 때문에 평면 좌표부터 시작을 도형편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평면 좌표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고 좌표 평면 위에서 나타내지는 것들이고, 자, 직선 위에 먼저는 이제 평면 좌표들은 이제 평면이 도형이 나타내는 성질들을 잠깐 다룰 건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직선 위의 점 P와 평면 위의 점 P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직선 위는 한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점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그냥 한 직선 위에서의 점은 x로 나타내지게 되고, 좌표 평면 위의 평면 위이기 때문에 점 P의 경우는 x좌표와 y좌표로 해서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나타내진다. 자, 요거를 지금 기호화 시켜서 써볼 건데, 자, 직선 위의 점 P와 평면 위의 점 P를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첫 번째는, 자, 직선 위의 점 P입니다. 자, 점 P는 누구랑 같냐면 결국은 실수하고 같아. 그래서 자, 직선 위에 있는 점 P는 우리가 x 하나만, 이제 언제 많이 해봤냐면 중학교 1학년 막 들어가서 정수와 유리수를 배울 때 수직선에서 예를 들어서 1이 대응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이 수직선 위에서 표현하는 거는 P하고 X좌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평면 위에서의 한 점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자, 누구랑 같을 거냐. 실수의 순서상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쓰는 순서상 x, y로 표현하는 게 평면 위에서의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 크게 평면 좌표에서 다루는 내용은 많이는 없고, 점 사이의 거리라던가 어떤 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일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직선 위에서,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x1하고 x2가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건지 걔네들을 그림을 사용해서 유도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x1이랑 x2랑 y1과 y2의 크기를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절대값으로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고, 만약에 x1과 x2와 같이 이런 좌표들의 크기가 구분이 안 될 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에서, 자, 수직선 상에서, 자, x1과 x2는 원점보다 0보다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선분 A, B의 길이를 물어보는 것과 같고, 얘는 x1-x2의 절대값 또는 x2-x1의 절대값과 같다. 근데 이미 여기서는 x2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크기가 명확한 경우는 절대값 기호 생략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은, 평면에서의 점은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A와 B를 우리가 표시를 할 건데 x1보다는 x2가 더 크기 때문에, 자, A좌표 x1, y1으로 표시하고 점 B의 좌표를 x2, y2로 자, 표시.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얘도 마찬가지 선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고, 자, 여기 물어보는 거야. 여기 평면에서.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네들을 각각 x축과 y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가 x1, x2,
y1, y2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처럼 보이냐면 직각 삼각형의 모양으로 보입니다. 각각 점 A와 점 B에서 X축과 Y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한 점을 C라고 잡아주게 되면 H라고 잡았을 때 이 삼각형 ABH가 직각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에 대한 빗변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할 건데, 자, 선분 AH의 길이는 누구에서 누구를 y2 마이너스 y1의 절대값과 같고, 선분 AH는 x2 마이너스 x1의 절대값과 같을 것이다. 그럼 얘가 결국은 직각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떠오르게 된다? 선분 AB가 결국은 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생각이 날 거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절대값의 제곱은 제곱과 서로 같기 때문에 얘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과 서로 같다. 따라서 좌표 평면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좌표끼리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과 서로 같다. 더한 것과 서로 같다. 자, 이 좌표 평면에서 나오는 정리들이 하나 있는데 중선 정리라는 게 하나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들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생겨. 근데 걔를 다른 말로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이 중선 정리는 걔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랑 같이 연결해서 나오냐면 무게중심이랑 같이 연결이 돼. 왜냐면 무게중심이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3번에 나오는 파푸스의 정리, 이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어디를 이용해서 무게중심하고 연결해서 같이 문제는 적용시킬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나왔을 때 어떤 길이들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뭘 사용해서 쓸 수 있냐면 좌표 평면하고 중선 정리라는 거, 저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중선 정리의 결론은 뭐냐면 아직 적지 말고 이런 게 있어. 삼각형 ABC가 있는데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하고 연결, 중선하고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하고 관련된 게 선분 AB의 제곱하고 선분 AC의 제곱이 누구하고 같냐면 선분 이 중선의 제곱과 중점하고 연결하면 선분 BM의 제곱의 합의 2배하고 서로 같더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가 돼? 얘가 삼각형 ABC의 중선 쪽이 하나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무게중심이 생기면 BG와 CG에서도 이 중선 정리 관련된 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삼각형 ABC에서도 중선 정리가 성립되지만 삼각형 GBC에서도 BG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은 G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합의 2배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무게중심하고 항상 연결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 자, 눈에 익숙하게 잡아놓기로 하고, 자, 그림 그려보면 좌표 평면을 이용할 거고 중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들어가? 중점이 들어가는데 이 중점의 역할을 누가 해줄 거냐면 원점으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점의 좌표를 정리할 수 있다. 어느 좌표를 잡아도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나 잡더라도 중선 정리는 변함없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정리를 증명하기 쉬운 좌표들을 임의대로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 ABC의 중점 하나를 뭘로 놓을 거냐면 원점을 중점으로 놓고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A좌표를 A, B라고 놓고 점 B와 점 C 잡았을 때 BC의 중점을 우리가 뭘로 놓을 거냐면 원점을 중점으로 놓을 거야. 얘를 중점으로 놓고, 즉 BM과 CM의 길이는 서로 같아. 그럼 자, 선분 AM이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선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점 B의 좌표를 마이너스 C,0으로 놓고 점 C의 좌표를 C,0으로 놨을 때 자,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을 잡아주면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곱하니까 그대로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얘 정리시키면 A제곱, A제곱, 2A제곱, B제곱, C제곱 전부 다 2A제곱, B제곱, C제곱인데 자, 변개했을 때 2 곱하기 AC랑 마이너스 AC는 사라지게 되고 정리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의 2배하고 서로 같다. 자, 그리고 선분 AM의 제곱 플러스 선분 BM의 제곱 마찬가지 BM과 CM의 길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저 BM의 자리가 CM으로 바뀌어도 성립하게 됩니다. 길이 자체는 2배 하고 선분 AM의 길이가 얼마냐면 C야. 선분 CM의 길이도 C고 그래서 AM은 뭘로 나오게 돼? AM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BM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돼서 결국은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은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의 몇 배와 같다? 2배와 서로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 자, 이 정리를 뭐라고 한다? 중선 정리다 라고 합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다. 근데 대놓고 얘를 얘 중선 정리 가져다가 써 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나왔을 때 길이의 관계라든가 어떤 최소값에 관련된 걸 물어보게 되면 중선 정리를 한번 떠올려 봐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 넘어가? 다 적었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자, 여기는 내분점이라는 것과 외분점이 있는데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야. 그래서 외분점은 생략하고 내분점만 설명합니다. 자, 내분점은 뭐냐면 어떤 선분이 있을 때 수직선상에 두 점을 딱 연결한 선분이 있을 때 그 선분 A, B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M 대 N으로 길이를 나눠줘. 우리 비례배분하는 거 배웠죠. 그런 것처럼 M 대 N으로 나눠주는 점을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내분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설명해보면 먼저 좌표 평면으로 가기 전에 수직선에서 먼저 해보고 수직선에 있던 내용을 좌표 평면으로 확장해보게. 자, 수직선 상에서 자, 요 자리에 A 좌표를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를 B라고 뒀을 때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X라고 잡자. 그랬을 때 요 길이의 관계 선분 AP 대 선분 P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야. 그랬을 때 이 점 P의 좌표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같으면 이렇게 했겠지. A에서 P까지의 길이 구하고 쟤네들을 비례 배분해서 A하고 P의 길이도 구하고 그 다음에 A에서 그 길이만큼 더해서 점 P를 찾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지. 이제 여기는 뭐 B를 더하면 N 플러스 N이 될 거고 자, 요렇게 하자라는 거야. 자,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A라는 좌표에서 선분 AP의 길이까지 더한 게 점 X의 좌표야. 자, 그러면 자, 선분 AP는 어떻게 구할 거냐? 선분 AP는
선분 A, B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했기 때문에 m 플러스 n분의 m으로 B에 배분하면 선분 A, B의 길이가 나올 거야. 그러면 선분 A, B의 길이는 뭐냐?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선분 A, B는 B-A가 될 거고, 얘가 결국은 m 플러스 n분의 m으로 B에 배분했을 때 선분 AP의 길이가 나오겠다. 그럼 얘를 가져다가 X좌표 구하는 데다가 AP를 그대로 가져다 대입을 하면 만들어지고, 자, 통분까지 해서 정리해 봅니다. m 플러스 n분의 ma 더하기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자, 얘랑 지워지죠. 그래서 남는 게 m 플러스 n분의 잠깐만요. 여기 하나만, 여기만 살짝 적고 m인데 n으로 해놨어. 여기만 살짝 고치면 돼. 여기 n 대신에 m으로만 바꿔주면 돼. 여기랑 n만 m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바뀌지? ma하고 ma가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ma하고 na는 그대로 살고, 그래서 결국은 nb 플러스 na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분점의 좌표가 돼. 따라서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 내분점의 좌표 x는 m 플러스 n분의 nb 더하기 na. 그러니까 이거야, 보기에는 같은 쪽처럼 보이지만 얘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m 대 n으로 나눠지는데 분모는 더해지고 이 m이 a랑 곱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 방향입니다. 엇갈려서 곱해집니다. 좌표에 m하고 n이 같은 쪽 방향으로 곱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내분점의 좌표 구할 때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모를 더하는 것까지는 맞게 해. 분모를 여기 m 더하기 n까지는 하는데 이게 m 대 n이니까 순서대로 a하고 곱하는데, 그렇지 않고 곱할 때는 이렇게 서로 엇갈린 상태에서 곱해져서 분자가 계산되는 거. 근데 대부분 오답을 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같은 쪽으로 m하고 a하고 곱하고 n하고 b하고 곱해가지고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자, 그 자리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지금 방금 했던 건 수직선입니다. 이 수직선상에 있던 거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넘어올 거냐면 좌표 평면으로 넘어올 건데,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요 길이를 더해가지고 좌표를 잡아줬는데, 혹시 이제 어떤 교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써지기도 해. 선분 AP 대 선분 BP가 m 대 n이니까 선분 AP를 x-a로 바꾸고 선분 BP를 b-x로 바꿔서 m 대 n으로 놓고 비례식으로 풀어지는 교재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얘는 비례식으로 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x이기 때문에 이항시키면 mx 더하기 nx는 이항시켜서 mb 플러스 na가 되고, 필요한 거는 내분점의 좌표 x이기 때문에 x로 묶어주면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면 x는 그대로 똑같이,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mb 더하기 na하고 결론은 같게 나와. 자,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도 설명해 놓는 책들도 있어. 있다고 해? 이렇게 눈에 한번 봐놔도 괜찮을까? 어쨌든 방법은 두 가지로, 저렇게 좌표에다가 길이를 더해서 푸는 방법 하나 있고, 비례배분 이용해서 내분점 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선분끼리의 비례식을 이용해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자, 5번은 이 수직선상에 있던 애를 어디로 옮겨준 거냐면 좌표 평면으로 옮겨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면 이거야.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각각 내분해서 x좌표의 내분점과 y좌표의 내분점을 찾는 과정.
자, 얘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해 줄 거예요. 자,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p라고 놓을 거고 점 p의 좌표를 x, y로 그 다음에 점 a의 좌표는 x1, y1이고 점 b의 좌표는 x2, y2. 자,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그래서 자, 각각에 대해서 x축의 수선을 내려주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좌표고 그 다음에 점 P에서 y축의 수선 내렸을 때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y좌표야. 그럼 x좌표는 이제 찾겠죠. 얘네들이 연결시키면 결국은 무슨 관계가 만들어지면 닮은 관계가 만들어져. 선분 AP 대 선분 PB가 M 대 N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X1에서 X까지도 길이의 B는 M 대 N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M 대 N으로 내분해지는 모양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 각각에 대해서 내분점의 좌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수선 내린데 수선의 발을 이제 각각 표시해보게. 자, 여기를 A'으로 놓고 P'으로 놓고 B'.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A2'으로 놓고 수선의 발을 A2', 2' 했을 때 됐죠? 자, 그러면 선분 A'이랑 P'인데 선분 P'이랑 B. 자, 얘네들이 M 대 N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마찬가지 Y축에 내린 수선에 의해서 자, 얘네들의 길이랑 얘네들의 길이의 관계도 몇 대 몇이다? M 대 N으로 표현이 된다. 따라서 결국은 내분점에 해당하는 X좌표와 Y좌표는 X축상에서 내린 수선의 발에 의해서 결국은 M 대 N으로 내분이 되기 때문에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고 Y좌표 내분점의 Y좌표는 원이 돼서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의 좌표 정리하면 내분점의 좌표 P는 M 플러스 N분의 그리고 Y좌표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중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점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느냐 수직선만 보더라도 할 수 있지. 중점이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중점이면 결국은 얘네들 몇 대 몇이냐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M은 우리가 중점이라고 했을 때 중점의 좌표는 몇 대 몇이다. M 대 N이 1대1로 내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2분의 x1 플러스 x2 m과 n이 그냥 뭘로 바뀌는 거냐면 1로 바뀌는 거야. 상황이. 그래서 y1 플러스 y2.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빗길이, 내분하는 점의 길이의 빗길이 서로 더해주고 중점의 좌표는 그래서 1대1로 나눠지기 때문에 m과 n의 합이 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x1 더하기 x2 y좌표도 마찬가지 2분의 y1 플러스 y2. 지금 내용들이 중선 정리해서 아마 여기 내분점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무게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같이 좌표 구하는 공식이 이용이 됩니다. 자,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점들끼리의 관계, 크기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6번의 경우는 이제 뭐냐면 수직선 상에서 얘네들의 좌표, 자, 크기 비교라든가 좌표를 알려줄 건데 자, 얘네들 P하고 Q만 먼저 확인해 봅니다. N과 M이야. A하고 A보다는 B가 더 크고 N과 N은 0보다는 더 크고 M이 N보다 더 크다 그랬을 때 자, P하고 Q하고 관계를 보면
자, P는 n 플러스 n분의 ma 더하기 nb고 Q는 n 플러스 n분의 nb 더하기 na야. 그럼 a가 지금 b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수직선상에서 a좌표보다는 b좌표가 더 크다고 지금. 자, n보다는 m이 더 커. p하고 q하고 봤을 때, 자, p는 m 플러스 n분의 ma 더하기 nb니까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지금. p는. 자, p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m 플러스 n분의 ma 더하기 nb잖아, 순서대로 봤을 때. m 대 n이야, n 대 m이야? 이게 1번. 자, 이거 2번. 1번이야, 2번이야? 몇 번? 2번. 맞죠? 2번. 근데 n이 누구보다 더 커? n보다는 얘가 더 큰 거잖아, 지금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n. 그리고 얘가 m이 돼서, 자,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온 거야? 이제 p는 여기 있겠죠. 자, Q는 반대죠. 점 Q는 얘는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얘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기 때문에 점 Q의 좌표는 어느 자리로? B에 더 가깝게 가 있겠지. 이 자리가 지금 안 예쁘게 그려지네. 그래서 요 자리에 지금 누가 오게 돼? Q가 오기 때문에 P보다는 누가 더 크다? Q가 더 크다, 수직선상에서.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내분점이라든가 외분점 같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결국은 얘네들 보다시피 A, B하고 P하고 A, B 위에서 점 P가 또는 A, B에서 점 Q가 M 대 N으로 또는 N 대 M으로 내분해주면서 결국은 세 점이 같은 직선상에 와 있을 때 그 세 점의 위치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런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더라. 그래서 3번 문제에서 7번 문제에서 6번과 같이 분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왔을 때 한 직선 위의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점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타내 줄 때, 자, 사용하는 게 이런 내분점 또는 외분점인데,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아예 이제 삭제됐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내용이라서 지금 뺐고, 자, 중선 정리도 무게중심하고 관련된 거였고, 무게중심이면 성질이 있지.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자, 요렇게 무게중심들이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지. H 대 성분 GM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다? 2대1. 그럼 결국은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가면 2대1이지만 지금 이 공통수학 2에서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선분 AM은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선이야. 그럼 중선 정리가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AG 대 GM이 2대1이란 얘기는 점 G, 이 무게중심이 선분 A, B, AM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해준다. 그럼 결국은 이 무게중심의 좌표도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내분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과정이 지금 8번에서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식으로 유도가 될 거야. 그래서 A좌표와 B좌표와 C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삼각형 ABC를 그려서 이 삼각형 ABC의
뭘 구해보자?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식을 유도해보자. 결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 점들의 x, y, x좌표끼리 y좌표끼리의 평균값이야. 그래서 a좌표, b좌표, c좌표 놓고 그 다음에 중선 하나 그어주고 자, 이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놓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결국은 이 중선에 해당하는 AM을 2대1로 나누어주는 자리야. 그럼 이 G는, 무게중심 G는 결국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해주는 점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분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점 B는 x2, y2고 점 C는 x3, y3고 M은 선분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M의 좌표는 이렇게 구해지겠죠. 1대1로 내분해지기 때문에 x2 더하기 x3랑 2분의 자, 이렇게 해서 M의 좌표는 구해지죠. M의 좌표는 선분 BC를 1대1로 내분해 주기 때문에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1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는 선분 AM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해 주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분점의 좌표로 들어가는 거지. 즉, 점 G는 선분 AM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따라서 G의 X좌표부터 차분하게 정리시키면 39번인데. 자, 2대1로 내분하고 있습니다. 자, 2대1로 내분하고 있기 때문에 m 플러스 n이잖아. 내분점 분모는 3으로 바뀔 거고 2대1로 내분하고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분의 m의 좌표 x2, x3 플러스 누구랑 들어가냐 1이니까 x1으로 마찬가지 2 곱하기 2분의 플러스 y1 그럼 결국은 정리하면 얘랑 얘랑 약분하고 얘랑 얘랑 약분되기 때문에 결국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되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각각 주어지게 되면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더해서 평균을 구한 게 결국 뭐가 되는 것과 같다.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과 같다. 중점은 두 점 x좌표 y좌표끼리의 평균이 되고 무게중심은 세 좌표의 평균값하고 서로 같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하고 10번은 좀 많이 어려워라. 고등학생들도 많이 어려워라. 점의 자취 방정식인데 자취라고 하는 거 뭐냐면 어떤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점들이 지나간 자리들이 분명히 있어. 그럼 그 점들을 연결했을 때 얘가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지 만들어내는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 그러니까 점들을 다 찍어놨더니 직선의 형태를 하고 있네. 그럼 그 점이 뭘로 바뀌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어떤 한 장점을 가만히 놔두고 그 점으로부터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봤어. 그럼 걔네들이 찍어놓고 간 자리의 흔적이 뭐가 되냐면 원의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럼 그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주는 거. 그러면 이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주어져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점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네들의 규칙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찾아줬을 때 그 도형의 모양을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 자, 그랬을 때 자, 먼저는 처음부터 뭘 할 거냐.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x좌표하고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 결국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자, 구하려는 자취. 있을 때 그 자취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먼저 잡아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조건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근데 이미 조건 자취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내는 조건은 조건도 있지만 누가 되냐면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조건과 연결된 방정식을 활용한다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해서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떤 거냐. 얘네들이 무조건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 x하고 y의 관계식 안에서 만들어진 x하고 y의 범위도 확인을 합니다. 얘가 x축 이쪽이냐 아니면 x축 y축이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뭐 넓이라던가 길이들도 바뀌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조건 안에서 x하고의 y의 범위까지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좌표 평면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호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로 간단한 예로 10번. 자,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성분 AP의 제곱 플러스 성분 BP의 제곱이 성분 CP의 제곱의 2배를 만족하는 전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문제는 누구를 물어보냐면 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전피의 자취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전피를 우리가 뭘로 넣자? x, y로 넣자. 자, 이게 1번이야. 아까 처음에 순서대로 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지금 어떤 거냐면 얘야. 얘가 이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관계식이야. 그럼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 좌변 정리하면 선분 AP의 제곱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pp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2배 하고 누구랑 같다? 선분 CP의 제곱하고 서로 같다. 그러면 x-5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과 서로 같다.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두 번째 순서 관계식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이제 싹 정리시킬 거란 말이야. 그럼 좌변이 그냥 풀게. 자, 좌변 먼저 정리합니다. 자, 이게 좌변. 그 다음에 우변식 정리하면 자, 이게 우변식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놨기 때문에 이런 애들 정리되죠. 2x제곱, 2y제곱, 2x제곱, 2y제곱 정리될 거야. 그리고 싹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0x 이항시켜서 18x 만들어지게요. 마이너스 12y 이항시켜서 플러스 y, 6y랑 만나서 18y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68 이항해서 마이너스 68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42가 아니라 마이너스 54 만들어지고, 그리고 계수 정리하면 그럼 결국 뭐란 얘기다.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이 점 P가 이 주어져 있는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은 결국 뭐다? x 더하기 y-3은 0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하고 절편을 y절편을 3으로 하는
직선의 형태를 하고 있는 도형이 그려진다. 이게 바로 점피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얘를 점피의 자초의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피를 x, y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관계식이 정리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x하고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지는 게 바로 자초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 일단 기억해야 될 거는 그거야. 내분점의 좌표. 일단은 먼저는 좌표 평면상에서 만들어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 근데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분점의 좌표,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 그 다음에 무게중심, 그 다음에 걔네들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중선 정리.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자초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들. 오늘 이거 한 거는 개념 하나에 들어있는 거는 한 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고 그 첫 번째 단원에서 사용되는 건 대부분이 지금 좌표 구하는 공식들일 거야. 길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진 않는데 하나 정리시키면 자 삼각형 ABC가 하나 있어. 자 기억할지 모르겠네. 한 내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 각하고 이 각을 이등분한 게 선분 AD야. 그럼 각의 이등분선 나왔을 때 관련된 공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닮음할 때. 각의 이등분선에서 없어? 기억나는 거? 닮으면서 배웠는데. 적어놓으세요. 선분 AB 대 AC는 선분 PD 대 선분 CD하고 서로 같다. 그럼 점 D는 결국 뭐냐? 선분 AB하고 선분 AC가 M 대 N의 관계라면 얘네들의 길이가 M 대 N의 관계라면 점 D는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이야. 그래서 점 D의 좌표를 물어보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공식이 생각이 나니까 길이를 가지고 푸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지금 평면좌표 내용 안에서 각의 이등분선하고 관련돼서 길이를 가지고 풀게 되면 좌표 나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하고 관련됐을 때 이 각의 이등분선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경우는 내분점을 활용해서 문제를 좌표를 구해보도록 합니다.